태형건설을 워크아웃 신청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내가 다 받고 이게 결정이 다 되면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러면서 우리 태형그룹은 건재합니다,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었고 아마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나의 아저씨 이제 주연 배우였던 이성규 씨가 이제 전일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은요, 오늘 이제 드디어 전격적으로 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형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 태형건설로 인해서 이 워크아웃을 떨고 있는 건설업계, 하지만 이미 준비한 태형건설 워크아웃, 과연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미 준비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지금 그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아웃에 떨고 있는 건설업계. 자, 건설업계 16위 태형건설이 부동산 파이낸스 EPF8 워크아웃의 위기에 쌓였다. 자, 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건 절대 아니라고 매번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많이 달라졌었죠. 자, 현재 지금 5대 시중은행 건설업 대출자는 이 PF 잔액을 보시면 2020년에 14조 2100억이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23조 24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PF가 자금이 들어가면 한 짧게는 2년,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20년에는 있었던 이 14조 관련해서는 지금 만기가 거의 임박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액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051억에 달해서 지난해 말 524억에 대비해서 약 2배로 증가를 했다. 제2금융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제가 몇 번을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 부동산 EPF 연체율이 2.42%다. 단 3개월 만에 지금 0.24%가 올라가면서 이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가파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최근 경남 파리 건설사인 남명건설과 강주의 해강건설이 만기 엄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는데, 자, 보시면 지방입니다. 그죠? 경남, 그 다음에 전라도, 그죠? 여기서 부도가 처리됐고,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1곳인데, 자, 2021년에 12곳, 그리고 2022년에 14곳에서 비하면 지금 부도 건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 건설업 장기화가 계속 이어진데 이 부분이 내년까지 간다는 거죠. 역시나 다른 건설사들도 역시 PF8 부실 우리의 자불안석이다. 앞서 얘기 드린 쪽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회사는 뭐 태형건설, 그리고 일성건설, 신세계 건설들은 특히 그룹사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줄줄이 보시는 대로 신용다음 강등, 신용 강등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도가 나는 거죠. 27일 한국거래소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보도 관련 조회를 공시 요구했는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낙폭을 키우고 있는 주택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을 했다. 자, 매매 수급지수는 지난주 83.8에서 0.4포인트 하락한 83.4%. 근데 태형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했다. 지금 수급지수나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KB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인은 부동산 PF 만기가 내년 6월쯤에 몰려서 내년 상반기에 위기설이 나오는데 그 첫 타자가 지금 태형건설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PF 매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되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지적도 있다. 착공 중단과 입주 물량 감소도 공급이 부족한데 PF를 부실 문제 확산되면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빠지는 거죠.
일단 당국은 이 같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선제 대응을 나서기로 했다. 만기 염통 부동산 PF의 숨통을 틔웠지만 더 이상 묵가기 힘들다. 자, 이제는 워크아웃이라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건설사가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태양건설 보면 이 하청업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영향으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어느 시장? 채권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파급 효과. 그러면서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에 회사채를 재발해서 막아야 돼.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면서 채권 시장이 마비가 온다. 우리 기억나시죠? 강원도에 지자체 하나 때문에 자금이 얼마까지 들어갔습니까? 근 100조 가까이 자금이 투입됐었어요. 지금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건설업체 일각에서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파장이 크다. 건설은 그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가구 등 여러 사업에 맞물려 있고 건설업계 위기는 민간업체 하나의 위기가 아닌 타산업의 위기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없어질 회사는 없어지고 살아남는 회사는 살아남는다.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논리. 근데 왜 건설업계만 계속 빠져나가야 하는 거냐? 저는 여기에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건설은 이미 워크아웃을 저는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태양건설은 여러 번 워크아웃 신청을 접촉고 위기에서 불 때마다 강력한 부인을 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PF 대출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넘어왔다는 거고 특히나 이 PF 작업장을 보면 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9일 태양건설 보고서를 따르면 이 태양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4조 4,100억 원이며 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는 3조 2천억. 그러니까 3조 2천억을 어쨌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 상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현장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태양건설 정도 되면 정말 이 많은 작업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건설 이 특성상 자금들이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만약 한 개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일반적으로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현장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완전히 사기 같은 얘기였다. 한 개가 엎어져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절반이 엎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막겠다?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태양건설이 28일부터 이제 대출 만기에 줄줄이 나오는데 오늘 딱 하니 절대 안 합니다 하다가 지금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판단이 크다. 저는 아마 거의 워크아웃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SBS가 MBC나 KBS와 달리 정말 이번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첫 적용 대상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26일 벌써 보시면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위원장들이 부동산 PF 현황과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때 어떻게 하겠다 벌써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서 시행령을 정비하는데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워크아웃 자체를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해서 여기서 벌써 절반은 오케이 받아주겠다. 벌써 저는 합의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시공능력 평가 16일 태양건설 28일 시작으로 29일 다음날 1월 초 부동산 PF 대출을 만기에 줄줄이 하게 되는데 자, 워크아웃 기초법을 근거로 채권달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등을 통해서 부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일으킬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국가의 자금으로 아니면 세금으로 태양건설 살리겠다. 이 얘기인 거죠. 어쨌든 지금 태양건설이 태양그룹에서 많이 지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옥부터 팔고 생각하자.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준비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 9월경일 겁니다. 태양건설이 인적 분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태양건설과 TY홀딩스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태양건설이 태양그룹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SBS 미디어홀딩스, SBS 콘텐츠 허브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했었는데, 자, 이런 인적 분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위에 TY홀딩스가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태양건설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TY홀딩스가 제일 상단에 있고, SBS 미디어홀딩스 플로원, 그 다음에 TSK 코퍼레이션, 태영 인더스트리, 태영건설, 그 다음에 평택 사이로, 요렇게 6가지 나오고, 지금 태영건설은 하나는 나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매출에는 영향을 받을 거지만 이 지배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이미 여러분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꼭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해낸 듯이 딱 이 지배구조에서, 원래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태영건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TY홀딩스를 만들어버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태영건설 이 밑으로 떨어뜨려 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자, 협력사 등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부도는 꼭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태영건설이 망하면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다 망하고 대한민국 부동산이 다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TY홀딩스, 예전 같으면 태영그룹이죠. 이 태영그룹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SBS와 에코비트인데요. 자, SBS 같은 경우 자산 2조 5천억입니다. 매출액이 2조 원에 달하죠. 자, 그리고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자산 2조 3천억에 매출액이 8천억 달합니다. 이 에코비트는 TY홀딩스의 TSK 코퍼레이션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의 ESG 합병으로 지난 2021년 출범한 이 에코비트가 2025년에 기업가치 3조 원의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쯤 해서 상장이 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에 두 가지 매출이, 자산이 2조가 넘는 회사가 두 개나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막 매각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협력사 등 연쇄 고래를 부도할 때 부도막을 막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되는 것부터 먼저 막고 최악이 안 돼서 워크아웃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특히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굴지의 대기업 쪽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워커 안 받아줘야 돼요. 근데 앞서 기사 보니까 거의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불나방님 미리 다 준비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구순의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그때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3월에 아들인 윤석미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넘겨줬는데, 태영그룹 자체가 리스크가 오고 태영건설이 없어지냐 마냐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이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윤세영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는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태영건설을 워크아웃 신청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욕바지는 내가 다 받고 이게 결정이 다 되면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러면서 우리 태영그룹은 건재합니다,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안 막아주면 연쇄부도 못 막을 거라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연쇄부도가 나더라도 모든 이런 산업군에서 일종의 이런 구조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고 나쁠 때는 이런 구조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면 크게 뭉쳐서 터지면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준비된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 부분은 저는 안 받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태영건설이 어쨌든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거가 되면 어떻습니까? 태영그룹 자체는 좋아지겠죠. 그럼 태영그룹 관련한 다른 쪽, 특히나 SBS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받아진다면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